안녕하세요. 공간을 디벨롭하는 남자 공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바로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되게 뷰가 이쁘죠? 한강 뷰가 보이고 여의도 뷰가 보이는 바로 이곳. 제가 얼마 전에 인수한 고시원의 옥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고시원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잘 인수를 하고 디벨롭을 해서 가치를 높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인수 과정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우선은 매물 찾기를 하셔야 합니다. 매물 찾기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고시원넷 사이트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시원넷 말고도 고시원 홈, 아이러브 고시원 이런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 강북, 원하는 지역마다 다양하게 매물들이 올라오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상세한 정보는 없어요. 대략적인 정보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정보를 달라고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정보를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주지 않고 한번 미팅을 한 후에 임장을 하면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알맞게 정보를 얻고 임장을 통해서 매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권리계약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설명 듣고 계약금 납부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겠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좋은 매물을 찾으셨으면 이제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고시원넷 같은 사이트에서 부동산을 찾으셨으면 그 고시원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기타 특약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약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보증금, 권리금 내용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신 후에 이제 계약금을 입체하시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할 소방서 가셔서 소방필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금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필증 신청하러 왔다, 검사 받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 일주일, 이주일 이내로 소방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시고 사이렌이 잘 울리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십니다. 특별한 구조 변경이 없다면 간단하게 검사 후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사항 보완하고 소방 필증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소방 필증이 나오면 대망의 잔금날입니다. 잔금날이 가장 바쁜 날이니까 딱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건물주님, 양도인님 모여서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인수인계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정리할 돈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세무서로 이동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금방 나와요. 신청하시면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입실료를 받을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 계좌랑 섞이게 되면 좀 관리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고시원생 분들께 제가 이제 새로운 원장이 되었고 사업자 통장 계좌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물 박스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고시원 매물 검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원넷 사이트 이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 매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2, 3억대 물건이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네.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좋은 물건은 빠르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임장하시고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계속 고민만 하시고 몇 달 동안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장 이후에 빠른 결단을 하기 전에 무조건 결정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주변 고시원의 공실 여부를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공실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주변 고시원도 공실이 없거나 혹은 뭐 한두 개 정도, 진짜 맥시멈 한두 개 정도여야 그 상권에서는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 양수 양도 계약하시고 임대차 계약까지 하시는 거 두 번째고요.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은 고시원 사장님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 및 계약금 납부하는 과정이고요. 보통은 방 30개, 순이익 600만 원에 총금액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3억 정도가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금 1억에 순이익 200만 원, 그러니까 연수익 20%를 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계약하시고 보통 4에서 6주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시는데요. 계약서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시기 때문에 특약을 알아서 잘 넣어주시지만 꼭 확인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소방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임대차 조건 변경,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을 할 경우에서는 5% 이내에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누수 특약. 1개월 이내 누수 발생 시, 인수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 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좀 방치를 하다가 저한테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인이 수리비를 부담을 한다, 이런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실특약. 잔금을 치렀더니 갑자기 공실이 우르르 생겼다, 이러면은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입실료를 지원한다, 이런 특약.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특약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납부하는 과정이고요.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작성 후에 한 며칠 후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료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알 수 있어요. 올리는 경우에는 1년에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전 임대료 그대로 갔었고요. 부동산 그때 중개업자분께서 이런 경우는 그게 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방 점검 신청 및 소방 안전 교육, 화재 보험 가입 완료. 양수 양도 계약이 끝나고 소방 점검 신청 전에 소방 안전 교육 및 화재 보험 가입은 필수고요. 뭐 교육 듣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소방 안전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그냥 수강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인수증이 바로 나와요. 이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화재 보험도 가입하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절차가 끝났으면 이제 인수 고시원 관할 소방서 들어가서 소방 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증 가지시고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시고요. MU 번호, 그러니까 화재 보험을 들었으면 MU 번호도 나오니까 그 MU 번호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1, 2주 이내에 점검 방문을 하시는데요. 양도인, 양수인 저죠. 부동산 까지 같이 나와서 보통은 확인을 하고요. 구조 변경이 없으면 간단히 확인하고 종료가 되고, 확인할 때도 소방 사이렌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을 하고 보안사항을 안내해 주시는데, 보안사항도 이제 사진으로 보안 완료된 내용을 보내면 완료가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소방 필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잔금일이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대망의 잔금날, 가장 바쁘고 할 게 많고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노트북을 준비해 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인수해야 되고, 이전 사장님 폐업 신고까지 해야 그 다음 절차가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잔금일이니까 당연히 잔금을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과금 및 선수금이 있을 거잖아요. 모두 정산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통 정리해주기 때문에 내용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인수인계의 경우에서는 고시원 운영에 대한 어떤 게 어디 위치하고 이런 팁들에 대한 것은 미리 받아놓는 게 좋고요. 당일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네이버 톡톡 인수하시고 폐업 신고까지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제 인수를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폐업 신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 계약서 가시고 세무서를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이제 새로 저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숙박업, 고시원, 이제 일반 사업자로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은행을 방문해서 사업자 통장 개설하시고 입실자 분들께는 입금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꼭 알려드려야 되고요. 방마다 인사 메시지와 간식을 넣어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식 박스를 만들어서 방문에다가 걸어드렸습니다. 공용 공간 게시판에 있다면 게시판에도 꼭 붙여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디나문이었습니다.